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은 부담이다. 세금만 축낸다는 식의 차가운 시선들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조용히 뒤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평생을 가족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살아왔지만 노년기에 돌아오는 건 고립감과 외로움, 그리고 불안한 노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러한 현실을 바꾸려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고 제도가 움직이고 무엇보다 시니어의 삶을 중심에 두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를 정책 방향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제도 변화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앞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정책 5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제도가 이렇다는 설명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 정책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드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기초연금을 받긴 받는데 부부가 같이 사니까 금액이 줄어들어 억울했던 기억. 집은 한 채 있지만 생활비는 없어 어떻게든 버티던 지난날. 치아가 안 좋아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임플란트는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순간.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까지 지쳐가는 간병의 시간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치매에 걸리면 어쩌나 걱정만 커져가는 불안한 밤. 이 모든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정책 변화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면 금액이 감액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같이 살면 생활비가 적게 들지 않냐? 는 논리였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도 전기세, 가스비, 식비는 오히려 늘고 아프기라도 하면 의료비 부담은 배가 됩니다. 그런데 연금이 줄어들다니 억울하고 납득되지 않았던 분들 많으셨죠. 이제는 그 감액제도가 폐지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각자 받을 몫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줘야 하니 팔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생활비가 넉넉한 것도 아니고 매달 월세처럼 고정생활비가 나오는 주택연금은 분명 좋은 제도였지만 신청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에서 살면서 생활비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치아 건강입니다. 입으로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 어르신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치아 치료, 특히 임플란트는 비쌉니다. 기초수급자도 부담이 크고 그 외 어르신들은 혜택 대상이 아니기 일쑤였죠. 이제는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고 지원받을 수 있는 나이도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집니다. 식사하실 때 편하게 아프지 않게 드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간병비 지원입니다. 가족이 아프면 집안 전체가 흔들립니다. 특히 치매, 중풍, 암 등 장기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가족 한 사람이 생계를 포기하고 간병에 매달려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만으로는 한계가 많았는데 이제는 지자체 예산까지 활용해 더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가족이 힘을 잃지 않고 돌봄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치매 예방 및 돌봄 체계입니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나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증상이 진행된 후에야 요양병원을 찾고 그마저도 비용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조기 진단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치매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돌봄 네트워크가 강화됩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지향하는 흐름입니다. 이 5가지 정책 변화는 그동안 시니어들이 제일 답답하다고 느꼈던 문제에 직접적으로 손을 댄 것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닙니다. 나이 들었으니 참아야 한다는 그 억울한 구조를 이제라도 하나씩 바꿔가겠다는 사회 전체의 약속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변화의 방향과 실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나? 하고 보시다 보면 이런 제도는 꼭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겠다 싶은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지고 당신의 노후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정책 5가지의 세부 내용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정책이 실제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1. 부부 감액 없는 기초연금. 1. 정책 개혁.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부가 같이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각자의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부부 감액 제도라고 부르죠. 이 기대 효과. 이 제도가 폐지되면 부부가 각각 온전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한 달에 약 4, 5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두 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 아니라 노후의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3한계 및 주의점. 기초연금은 전체 고령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소득인 정액 기준 하위 70%까지만 수급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 재산을 보유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적용 사례.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 부부는 둘 다 72세입니다. 과거에는 두 분 다 연금 수급 대상이었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각각 32만 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이제는 각각 40만 원 이상을 받게 되어 월 16만 원의 수입이 늘어납니다. 이 돈은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 고혈압 약값 등으로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2. 주택연금 문턱 완화. 1. 정책 개혁. 집 한 채 있는 어르신들은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도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신청 조건이 완화되고 집값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이 기대 효과. 이제는 시세 9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더 많은 고령자가 신청 가능한 구조로 바뀝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매달 100만 원 안팎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3한계 및 주의점. 집을 담보로 한다는 특성상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후엔 금융기관이 해당 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갖게 되는 구조이므로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가족 문화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적용 사례.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이모 어르신 76은 연금 수급자는 아니지만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면서 생활비가 부족했지만 자녀에게 집을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주택연금 신청을 망설여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조건이 완화되면서 그는 남은 노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며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3.
임플란트 본인 부담 경감 연령 기준 완화. 1. 정책 개혁. 기존 건강보험에서는 만 65세 이상부터 임플란트 2개에 대해 일부 본인 부담금을 지원했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지원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본인 부담 비율도 기존 50%에서 더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기대 효과. 치아는 단순히 씹는 기능만이 아니라 건강 전반과 연결됩니다.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면 영양 불균형이 오고 이는 곧 전신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이번 정책은 제대로 씹고 제대로 먹자는 취지의 실질적 복지입니다. 4만 개 및 주의점. 지원 개수는 여전히 2개로 제한되며 고가의 치과 병원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실제 비용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또한 보철 유지 관리가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시술 후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사적용 사례.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 61은 몇 해 전부터 어금니 2개를 상실한 상태로 식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계속 참아왔고 건강검진에서 체중이 급격히 줄고 혈압도 낮아진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 소식을 듣고 바로 동네 치과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4. 간병비 지자체 확대 지원. 1. 정책 개혁. 가족 중 누군가가 중증 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할 경우 간병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기존 건강보험 외에도 지자체별 예산을 통해 간병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 효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통해 간병 부담이 줄어듭니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와 연계되어 중복 지원도 가능하며 혼자 간병을 도맡던 가족이 숨을 돌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4만 개 및 주의점. 지자체별 예산 차이로 인해 지원 수준의 지역 격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제도 홍보가 부족해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적용 사례. 부산의 조모 씨 67은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1년 넘게 병원에 동행하며 간병했습니다. 본인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었고 일도 그만둔 상태였죠. 이번 정책으로 인해 지역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 월 5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5. 치매 조기 진단 및 돌봄센터 강화. 1. 정책 개혁. 치매는 조기 발견과 예방적 개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검사와 상담,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낮 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 효과. 치매가 진행되기 전부터 꾸준히 건강관리가 가능해지며 가족들의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환자 본인에게 소외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4만 개 및 주의점. 센터 접근성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 돌봄은 여전히 가족 책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용 사례. 경기도 광주의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1인 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기 방문 검진과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 3월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73세 김모 어르신은 이곳에 오면 사람도 만나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1. 부부 감액 없는 기초연금. 1. 정책 개혁. 기초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 현재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부부가 같이 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각자의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이를 부부 감액 제도라고 부르죠. 이 기대 효과. 이 제도가 폐지되면 부부가 각각 온전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한 달에 약 4,05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두 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도움이 아니라 노후의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4만개 및 주의점. 기초연금은 전체 고령자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소득인 정액 기준 하위 70%까지만 수급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 재산을 보유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연금을 받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적용 사례.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모 부부는 둘 다 72세입니다. 과거에는 두 분 다 연금 수급 대상이었지만 부부라는 이유로 각각 32만 원만 지급받았습니다. 이제는 각각 40만 원 이상을 받게 되어 월 16만 원의 수입이 늘어납니다. 이 돈은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 고혈압 약값 등으로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2. 주택연금 문턱 완화. 1. 정책 개혁. 집 한 채 있는 어르신들은 은퇴 후 생활비가 부족해도 자산이 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매달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신청 조건이 완화되고 집값 기준도 상향되었습니다. 이 기대 효과. 이제는 시세 9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어 더 많은 고령자가 신청 가능한 구조로 바뀝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면서도 매달 100만 원 안팎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구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4만개 및 주의점. 집을 담보로 한다는 특성상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자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이후엔 금융기관이 해당 주택에 대한 처분권을 갖게 되는 구조이므로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가족 문화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적용 사례.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이모 어르신 76은 연금 수급자는 아니지만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살면서 생활비가 부족했지만 자녀에게 집을 남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주택연금 신청을 망설여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조건이 완화되면서 그는 남은 노후에 병원비 걱정 없이 살고 싶다며 신청을 결정했습니다. 3. 임플란트 본인 부담 경감 연령 기준 완화. 1. 정책 개혁. 기존 건강보험에서는 만 65세 이상부터 임플란트 2개에 대해 일부 본인 부담금을 지원했지만 이번 개편에서는 지원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본인 부담 비율도 기존 50%에서 더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기대 효과. 치아는 단순히 씹는 기능만이 아니라 건강 전반과 연결됩니다. 어르신들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하면 영양 불균형이 오고 이는 곧 전신 건강 악화로 이어집니다. 이번 정책은 제대로 씹고 제대로 먹자는 취지의 실질적 복지입니다. 4만개 및 주의점. 지원 개수는 여전히 2개로 제한되며 고가의 치과 병원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포함되어 실제 비용 부담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또한 보철 유지 관리가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시술 후 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사적용 사례. 서울 은평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 61은 몇 해 전부터 어금니 2개를 상실한 상태로 식사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계속 참아왔고 건강검진에서 체중이 급격히 줄고 혈압도 낮아진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 지원 확대 소식을 듣고 바로 동네 치과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4. 간병비 지자체 확대 지원. 1. 정책 개혁. 가족 중 누군가가 중증 질환이나 치매 등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할 경우 간병비가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정부는 기존 건강보험 외에도 지자체별 예산을 통해
간병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 효과.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통해 간병 부담이 줄어듭니다. 장기 요양보험 제도와 연계되어 중복 지원도 가능하며 혼자 간병을 도맡던 가족이 숨을 돌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3한계 및 주의점. 지자체별 예산 차이로 인해 지원 수준의 지역 격차가 존재합니다. 또한 제도 홍보가 부족해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적용 사례. 부산의 조모 씨 67는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1년 넘게 병원에 동행하며 간병했습니다. 본인은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었고 일도 그만둔 상태였죠. 이번 정책으로 인해 지역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했고 월 5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5. 치매 조기 진단 및 돌봄센터 강화. 1. 정책 개혁. 치매는 조기 발견과 예방적 개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무료 검사와 상담,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낮 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대 효과. 치매가 진행되기 전부터 꾸준히 건강 관리가 가능해지며 가족들의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환자 본인에게 소외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3한계 및 주의점. 센터 접근성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 돌봄은 여전히 가족 책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적용 사례. 경기도 광주의 치매 안심센터에서는 1인 가구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기 방문 검진과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올해 3월부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73세 김모 어르신은 이곳에 오면 사람도 만나고 머리도 맑아지는 느낌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좋은 정보 빨리 챙기시려면 구독 알림 꼭 눌러두세요. 놓치면 손해입니다.